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신문고 시간입니다. 구독자 14만 명 규모의 꽤 많죠. 유튜브 채널에서 일했던 스태프들이 채널 주인인 유튜브를 상태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스태프 중 한 명이 그동안 받은 급여를 시급으로 따진다면 1,400원 정도의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일일까요? 소송 대리인 이종훈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변호사입니다. 네, 저도 제가 시급 14,000원 정도는 되는데 잘못 읽었나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시급 약 1,400원 받은 게 사실입니까? 예, 저희가 원고들이 총 15분이신데요. 15분별로 그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그동안 근무했던 시간들, 그리고 받았던 돈들, 이것을 이제 가지고 계산을 해본 결과 어떠한 특정 원고께서는 그 근무 시간이 3,800시간이 넘는 근무 시간인데 600만 원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440원이 나오더라라는 결론을 좀 얻게 됐고요. 당사자 본인도 당연히 부당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 상당히 오랜 시간을 유튜브에서 스태프로 일을 해왔던 건데 중간에 따지거나 이거 말도 안 돼요. 제대로 급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아예 중간에 당연히 변호사들을 찾아오기 전에 당사자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내가 받은 이 돈이 도대체 어떻게 정산이 된 거냐, 이 계산의 근거를 알려달라라고도 요청을 했고, 내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인 것 같다. 그 추가적인 금액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이제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심지어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자. 문제가 좀 반복되고 나서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자. 그래야지 이런 문제가 계속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도 피고께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이제 나름의 계약서 안을 만들어 오시기는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이제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봉쇄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좀 다분한 계약서여서요. 그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변호사들을 찾으신 겁니다. 워낙 지금 유튜브가 융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분들이시죠. 이분들은 유튜브 스태프로서 어떤 일을 해왔던 겁니까? 저도 이제 사실 유튜브를 보기만 하고 유튜브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동안 자세히 알지는 못했는데 이번 소송 준비하면서 좀 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노동 시간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피고 그 유튜버 이제 주인장으로부터 지시 명령을 받아서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기획하는 것도 하셨고 그 콘텐츠 영상 안에 이 영상이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 게임처럼 이제 어떤 그 맵 같은 거를 만들고 맵 안에서 이제 게임 플레이어처럼 이제 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 배경이 되는 맵을 이제 저작물로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서버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3D 모델링, 이미지 작업, 음향 작업, 영상 작업 같이 이제 그 하나의 완성된 영상이 만들어지는 전반적인 과정들을 저희 원고들이 이제 진행을 하셨던 겁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은 피고인 이 유튜브 계정의 주인도 스텝이 이만큼 일을 했다라 시간을 이만큼이나 투입을 했다는 건 인정을 하는 부분인 거죠? 저희가 사실 어제 소장을 낸 것이고요. 그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아직 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어떻게 나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송 제기 이전에 이제 언급하셨던 부분이나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를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서요. 그런 부분들 보면은 그 근로 시간을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가 좀 불투명하긴 한데 그 임금을 충분히 지급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좀 인정하지는 않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은 해봅니다. 부인을 하고 있는군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제가 들어보면 노동법 위반 아닙니까?
예.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시작을 한 것이기는 하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튜브 스태프로 일한 분들이 계약서도 일단은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일단 근로기준법을 보면은 프리랜서라서 스태프 분들이 프리랜서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기도 한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것은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근로자인지 여부라는 것이 이제 네. 그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예, 그 정의 규정에 따르면 이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이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네.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서 좀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뭐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네. 판단하게 되어 있고 그 하위 요소들로 이제 상당한 지위 감독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판례 기준 자체에도 좀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너무 나간 이야기라서 지금은 좀 각설을 하고요. 네. 그 판례 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원고들이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점은 저희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네. 하는 것이고요. 이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정규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정규직이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법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사용자가 인정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써주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준수가 네. 되는 사업장에서의 이제 변호사님은 근로자가 정규직인 거고. 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떠나서 근로자의 성격이 있다고 보시는 건데, 그래도 또 고용주인 또 유튜브는 뭐라고 또 해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 저희가 뭐 아직 뭐 소송 진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된 건 아니라서 네. 그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실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통상 이런 종류의 이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제기하면 가장 네. 많이 제기되는 반론이 이제 그 원고들도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신이 이제 스스로의 위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계약자다라는 항변을 제일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만들어지고 업로드되는 업무 전체의 흐름 같은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다퉈질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시간이 한 30초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이 개인 운영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약이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쟁이 예상되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좀 말씀을 주시면요. 예, 사실 뭐 유튜브 채널이라고 해서 모든 업체에서 소속되어 있는 스태프들이 전부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네.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의 완성된 영상을 만들어질 때 사실상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종속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유튜버들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유튜브 꼼꼼히 잘 따져보고 계약관계, 근로관계를 성립해야 되겠습니다. 자, 라디오 신문고 이종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